안녕하세요. 대리남 주. 아니야. 좀 준비가 되고 안녕하세요 들어가셔야 아니야. 오늘은 좀 빨리 치고 들어갔어요. 알겠습니다. 네. 네. 하면서 각도 조정하겠습니다. 네. 네. 대리녀 권다영입니다. 네. 방송을 시작하면서 세팅하는 방송은 또 살아있는 방송. 살아있는 건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일단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SK 하이닉스 네.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궁금한 게 많죠. 엄청난 빅딜을 이뤄냈습니다. 지금 거래 정지가 오전에 개장 때 30분이 될 정도로 이거 뭐야 하신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네. 인텔의 낸드 플래시 사업부를 아주 그대로 통째로 싹 다 사왔습니다. 질문. 인수야. 그냥 또 받은 거야. 인수라고 해요. 인수라고 해요? 인수라고 공시가 떴잖아요. 나 여기에 인텔 대 뭐 SK 이렇게 있으면 이거 집어 던진 것 같은데 그냥 받은 것 같은데. 일단 네. 뭐 본인들의 공시는 네네. 인수 발표니까 그렇게 맞아요. 믿어주기로 하고 네. 뭐 인텔에서도 자기네가 그만큼 팔 만큼의 뭐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팔았을 것이고 팔아야지. SK하이닉스 입장에서도 사실 SK하이닉스가 작은 회사가 아닌데 그냥 받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나름의 속셈이 다 있을 터이니 그것들을 하나하나 다 까보도록 그냥 하겠습니다. 까봅시다. 네. 사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정말 빅딜의 대명사예요. 하이닉스를 2012년에 사면서 빵! 하고 사명을 변경을 하면서 빵 맞아. 떴고 최근에는 2018년에 일본 도시바 메모리 이제는 키옥시아라고 불리우죠. 이 도시바 메모리 지분 투자도 세게 들어갔었고 또 이번에 10조 3천억 원이라는 금액을 들여서 90억 불을 들여서 네. 낸드 플래시 사업부, 인텔의 모든 사업부를 지금 사게 됐습니다. 심지어 내년 말까지 1차분이 70억 불이에요. 70억 불, 8조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과연 이 돈을 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것부터 집어보고 싶어요. 네. 왜 샀을까? 에 에 대해서는 저 사실 어떤 입장이에요? 난 다른 입장이 있긴 있어. 왜 샀을까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뭐 그냥 표면적인 걸로는 낸드 사업이 디램보다는 더 성장성이 있기 때문에 승부수를 던진 것이다 라고들 평가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제가 볼 때는 디램에서는 어차피 우리가 못 따라간다 라고 차라리 판단을 빨리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차라리 낸드에 집중하자. 왜냐면 삼성이야 다 잘해. 근데 이것들이 디램도 잘해야죠. 격차를 자꾸 몸만 얘기하면 초격차래. 근데 이걸 따라가기에는 돈이 너무 많아. 네, 일단 금액적으로 투자하는 금액 자체가 다르니까요. 파가 달라. 네, 그러니까 차라리 낸드가 어찌됐건 이제 점점 소형화로 가야 되잖아요. 네, 반도체는 필요하고 그러면 같은 돈을 투자를 하는데 여기에 미세 공정화에 투자를 하는 게 더 이득이 크냐 아니면 낸드에 하는 게 더 크냐 했을 때 저는 낸드를 그래서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최선이 아니라 차선이었다. 라는 저는 판단. 그쵸. 사실 이 반도체 기술이라는 게 따라잡는다는 게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인터넷에 그런 얘기 있어요. 뭐요? 삼성 이제 새로운 핸드폰이나 새로운 기술들 외계인 특허된 기술들 하면은 외계인 불러왔다고. 오. 삼성전자에서 외계인 있어. 내려왔다고. 지하 실험실에 들어가 있다고. 지하실에 외계인 가둬놨다고 얘기할 정도로 정말 그 기술 어려운 맞아요. 것들이기 때문에 맞아요. 말씀해주신 대로 어쨌든 차선을 선택을 했고 플러스 사실 성장률만 본다고 해도 승부수를 걸어볼 법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2020년 기준으로 아직 예상이긴 합니다만 디램 성장률은 3%밖에 안 됐고요. 낸드 성장률이 27%가 넘었다고 그러니까 해요. 올해만. 네, 올해만 그 정도 차이가 난 거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랬고 그렇죠. 여기다가 SK하이닉스 하면 결국에는 다 디램이잖아요. 디램 화웨이 제재의 가장 피해를 본 게 솔직히 SK 하이닉스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게 편중이 너무 되어 있다 맞아요. 보니까 사업 구조 다변화 이야기도 나왔을 그래야지. 것이고 거기서 왜 인텔을 선택을 했을까? 라고 했을 때 점유율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디램 얘기해야지. 시장에서의 점유율 네. 순위가 역시나 1등은 삼성전자. 삼성전자입니다. 35%의 네. 점유율을 갖고 있고요. 맞아요. 두 번째가 이제 도시바 메모리에서 현 키옥시아가 됐죠. 키옥시아가 19%, 웨스턴 디지털이 13%,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11%, 하이닉스가 9.9%, 인텔이 9.5%입니다. 이걸 산술적으로만 더했을 때 20%가 넘어가는 점유율을 가질 수는 있지. 일단 산술적으로만 봤을 때는 근데 그렇죠. 이게 산수냐고. 그죠? 아니지. 대봐야 알지.
이거는 합쳐봐야 아는 거고 그리고 합치고 나서 뭐 둘의 기술이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떤 제품을 실현이가 만들어낼지 나올지. 모르는 거고 맞아요. 또 고객사들이 유지가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봐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번 인수에 대해서 엇갈린 시각들이 많이 나오고 완전 있습니다. 반대예요. 네, 극과 극의 맞아요. 시각이 나오고 있고 네. 일단은 저는 그냥 시장의 반응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발표 직후에 정말 아니요 처음에 빨간불 켰다가 이렇게 된 거였어요. 맞아. 바로 꼬꾸라졌고 네. 여기에 저는 외국인 수급과 기관 수급을 맞아요. 이야기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어제 발표가 됐고 저희가 촬영하는 시점에서 어제 발표가 됐고 오늘도 거래가 되고 있는 중인데 외국인은 이틀째 미친 듯이 팔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리포트 얘기를 좀 해볼까요? 리포트가 근데 뭐 종류가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네. 대부분 점유율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낸드 시장 자체가 방금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성장률이 이제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디램 같은 경우는 3% 정도밖에 안 했는데 낸드 같은 경우는 27% 성장을 했다. 그리고 24년까지 연평균 한 13% 정도 성장을 할 거다. 그러니까 SK 하이닉스 자체가 매출 비중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네. 하이닉 자체가 솔직히 저희가 아까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죠. 아무도 몰라. 이건 대선 끝나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모르죠. 거잖아요, 사실. 네, 그렇게 따지면 빨리 뭔가를 다른 먹거리를 찾아야 되는데 그게 인텔과 하이닉스가 맞았다라는 게 대부분 리포트들의 네. 주요 골자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골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네. 극과 극의 의견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본 리포트는 하나금투에서 나온 리포트입니다. 김경민 연구원이 쓰신 리포트인데 전 사실 김경민 연구원 굉장히 좋아하는 연구원님이시긴 합니다만 일단 내용을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목도 벌써 섹시해요. 인수 발표 직후 SK 하이닉스 주가 하락을 이해할 수가 없다. 놀이해. 나는 안 된다. 이게 왜? 이 느낌인 라고 거지. 하면서 네. 결국에는 뭐 단기 조정에 그칠 것이다. 인수 효과가 재부각될 것이다. 라는 굉장히 긍정적인 의견을 맞아요. 내놓으셨습니다만 반대되는 의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키움증권의 박유학 연구원이 쓴 리포트도 좀 정리를 해보면요. 물론 전체적인 기업 가치와 뭐 매출 구조 다변화 다 좋다 하지만 2025년 3월까지 중국 다롄에 있는 생산시설에 대한 운영권이 없는데 아까 말씀하셨죠. 8조 지금. 8조를 내야 돼요. 70억 불이죠? 맞아요. 네, 그걸 내야 되는 건 어떻게 내냐? 이거 너무 부담이다. 근데 여기에 이런 말도 있어요. 뭐요? 그러니까 이 가격적인 부담이 큰 게 아니다라고 유한타증권에서 얘기를 했어. 왜냐면 지금 만약에 이제 그 중국 공장에 있는 게 신규 투자하면 9조 원 정도 들어간대요. 네. 근데 이제 감가상각비 중고니까 중고로 사온 거니까 감가상각비 한 6조 원에서 7조 원 정도. 그다음에 인력들도 다 그대로 흡수를 하기로 했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를 하면 이게 한 3, 4조 원 정도 치면 적정 가격이다. 라는 말도 있습니다. 참 애매하죠? 뭐 애매한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유한타증권에서는 재미있는 내용을 내놨습니다. 기업 가치에서는 긍정적이긴 합니다만 결국에 글로벌 선호도는 결국에는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으로 쏠릴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을 내놨어요. 약간 이거야. SK 하이닉스는 내가 10조 쏟아 부었는데 그래봤자 안 돼. 그래봤자 그냥 이 시장만 좋아질 뿐 하이닉스한테 좋을 게 뭐가 있냐라고 지금 평가를 약간 내린 거여서 이 와중에 삼성전자 목표가를 올라갔어. 유한타에서는 85,000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근데 SK 하이닉스는? 하향 조정. 근데 하향폭이 커요. 지금 14만 원에서요. 11만 3천 원으로 목표 주가를 유한타 증권에서는 내렸습니다. 첫 줄이 이거예요. 인수대금 10조 어떻게 뭐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좀 봐야 되지 않냐. 어쨌든 현금적인 부담이 생기면 이 돈을 찍어내는 기업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보니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케이프증권에서 나온 또 리포트에서는 자금 조달이 굉장히 힘들다. 힘들고 화웨이의 제재 영향으로 키옥시아의 상장 지연이 변수다. 그러니까 키옥시아에 지금 지분 투자가 되어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 키옥시아가 올해 IPO를 하기로 했는데 화웨이 제재 때문에 너무 이 저평가를 받아서 지금 다 어그러진 상황. 아니 할 필요가 없어 지금. 그죠? 맞아요. 해봤자 손해요. 근데 이제 공통적으로 여기서 또 이제 얘기하는 거는 장기적으로는 괜찮다. 사실 어쨌든 무언가 제대로 투자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거니까 장기적으로는 좋겠죠.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그걸 버틸 만큼의 투자를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할 수 있죠.
네, 근데 아니 한 2, 3년 걸리는데? 저는 2, 3년 괜찮습니다. 동안 못 네. 걸리는데? 근데 이제 대부분 제 주변 사람들이 항상 물어봐요. 괜찮은 거야? 근데 내일 또 물어봐요. 괜찮은 거야? 근데 그 다음 날 또 물어봐. 괜찮은 거야? 제가 항상 얘기하죠. 기다려. 기다려. 그러니까 이래서 네, 인간 쉽지 지표가 않아. 되는 맞아요, 거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근데 뭐 우리가 소위 이런 얘기하죠. 난 자식한테 물려줄 거야 라는 마음이시라면 뭐 이렇게 하락세가 나오고 외국인이 물량을 던질 때 받아볼 만한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만 네. 대부분의 증권사에서 이렇게 하나같이 네. 목소리가 나온다는 건 힘들어.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선 결론부터 얘기하고 갑시다. 그래서 사 마라. 지금은 아니다. 나도 지금은 아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DB에서 이제 제목은 기가 막혀요. 인텔을 그대 품안해. 네, 그대 품안해. 그 옛날에 막 나왔던 거 있잖아요. 아 이거 무슨 드라마 아니에요? 나 맞아 모르겠네. 맞아. 이거 안다고 하면 갑자기 생각을 해보니까 웃을 때가 아니고 저도 모릅니다. 왠지 드라마 느낌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얘기한 게 방금 네. 우리가 8조 너무 부담되는 거다라고 했는데 지금 SK 하이닉스가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이 네. 3조 9천억밖에 안 돼. 그럼 나머지 5조를 어디서 땡길 거냐? 뭐 회사채 발행하든가 뭔가 다른 걸 해야 되는데 그거밖에 없다라는 거지. 그렇게 되면 네. 사실 기업 가치가 훼손될 수밖에 없어요. 훼손받을 그래서 이게 가장 크게 하향 조정을 대놓고 한 거지. 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도 정말 이 장기라는 게 3년 생각하셔야 될 거예요. 2, 3년. 뭐 또 다른 이슈가 뭐가 터질지는 모르겠지만 낸드 쪽으로 가는 거는 맞아. 왜냐면 이 낸드 자체가 이제 특성은 대부분 아시잖아요. 네. 전원이 꺼져도 저장이 된다. 이게 굉장히 큰 거고 그 다음에 소형화 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결론은 소형화로 가는 게 맞는데 네. 이 효과가 언제 나타나냐 이거지. 그치. 네, 그래서 이제 리포터들도 대부분 보면 솔직히 얘기하면 부정적인 게 더 많아. 그쵸. 네. 증권사들에서 이렇게 썼다는 건 이거는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네. 해석을 아니 대놓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 맞아요. 게 결국에는 장기적으로는 경쟁력 강화되지만 단기적으로는 힘들 거다. 그래서 이제 밑에 단의 종목을 좀 보자라는 차라리 이야기를 소재 장비를 보자.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튀었던 게 이제 두 개가 있죠. 네. 첫 번째가 뭐 솔브레인도 튀었고요. SK 솔브레인. 머티리얼즈. 머티리얼즈 두 종목이 테크윈. 많이 요새 세 종목이 개. 가장 제일 많이 튀었죠. 대표적으로 네. 떴죠. 5% 정도 다 떼었어요. 네. 근데 이건 생각해봐야 돼요. 윗꼬리 아랫꼬리가 다 달렸다는 점. 고민이 많은 거야. 고민이 많은 거야. 이거에 대해서는 네. 저는 사실 네. 그렇게 차트가 그려지면 굉장히 손이 안 가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저는 다른 시야로 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항상 반도체를 지금 얘기할 때 D램 가격을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솔직히 내년 정도는 돼야 가격이 안정권에 접어들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SK 하이닉스가 빨리 털었어. 나 우리 바로 턴할 거야 라고 했기 때문에 줄일 거예요. 네. 그러면 공급을 줄이면 당연히 가격이 안정될 거란 말이에요. 그 입장에서 본자라고 하면 저는 D램에 집중을 하라는 거지 낸드에 집중하라는 게 아니에요. 차라리 D램에 더 집중을 해서 네. 소재 장비에 더 투자를 해라. 왜냐면 원래 삼성전자가 뭐 전체 규모로 볼 때 한 150조 원 네. 정도를 투자를 할 거다라고 했는데 이게 계속 지연이 됐거든요. 그 발표하고 나서 맞아요. 계속 뭐가 안 돼서 계속 사실 지금 지연. 소재 장비단이 다 줄줄이 맞아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근데 이게 솔직히 저희가 예상을 아예 안 했잖아요. 그럼 맞아. 더 길게 갈 거다. 맞아요. 근데 이게 한 1, 2분기는 조금 더 당겨지지 않아요. 생각보다 좀 더 빨리. 왜냐면 SK 하이닉스가 빨리 턴을 했어. 노선을 빨리 정했어. 야, 우리 그냥 이거 빨리 던질게. 나는 간다 나의 길을. 그리고 그냥 너 너네 길 가. 네 삼성전자랑 TSMC랑 니네끼리 싸워. 난 모르겠다. 나는 원래 인텔이랑 이쪽이었는데 얘네 우리한테 넘기기로 했으니까 우리 낸드 갈게. 이렇게 가격 결정을 했으니까 차라리 가격 안정이 훨씬 빨라질 것 같아. 그쵸. 그 얘기를 지금 노근탄 센터장님도 맞아. 하시더라고요. 네. 어쨌든 이거는 빨리 정리가 될 거다. 그래서 메모리 쪽으로 오히려 이 가능성을 보자. 맞아요. 이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장비주들이 그래서 같이 오른 것 같은데 나는 테크닉은 별로야. 왜요? 테크윙이 뭐 장비가 뭐 핸들러 후공정이 이제 매출도 많이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50%예요. 맞아요. 근데 솔직히 이것도 당장 설비 투자 되는 거 자체가 아직 정확하지 않잖아. 그치 아직 대금도 치르질 않은 상황이니까. 네, 뭐 이제 3분기 지금 이제 잠정 실적 발표는 했는데 나쁘지는 않습니다. 네. 하지만 차라리 저는 이제 저희가 지금은 종목을 줄여야 될 때잖아요. 그죠. 솔직히 얘기하면 굉장히 콤팩트 있게 줄여야 될 텐데 저는 장비단에 막 2개, 3개 가져간다라는 거는 좀 그거는 아니죠. 하나 그냥 차라리 SK 머티리얼즈
소재단으로. 네, 차라리. 네, 왜냐면 장비가 저는 차라리 장비보다는 소재단이 낫다는 주의. 근데 저랑 또 반대. 뭐 반대까지는 아닌데 장비가 조금 더 낫다. 장비가 조금 더 낫다?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뭐가 낫다라고 딱 집어서 어렵지. 이야기가 어려운 시점이기도 하고요. 어렵지. 그리고 참 저는 사실 지금 매수를 할 만한 종목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말씀해주신 대로 결국에는 소재 같은 경우는 어쨌든 반도체는 찍어야 내야 되니까 계속 소재는 네. 들어가게 될 거예요. 네, 그런 당연히. 점에서 머티리얼즈에 손을 들어줄 수는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 머티리얼즈 최근 차트를 보면 많이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야 할 필요성은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종목 맞아요. 자체에 대한 뷰는 좋지만 차트에 대한 뷰는 한 번쯤 우리 맞아요. 보시는 분들도 생각을 해보셔야 조금 될 것 같아요. 더 누를 것 같긴 해요. 네, 조금 더 누를 것 같긴 해서. 그리고 이번에 아마 IT 쪽 갖고 계셨던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실적이 다 나쁘지 않았어요. 이 코로나 맞아요. 실적임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나쁘지 않았습니다만 많은 종목들이 지금 목표 주가 하향을 당했거든요. 발표를 하고 나서 오히려. 맞아. 그런 걸 생각을 한다면 지금은 매수 기회가 아닙니다만 관심 종목의 SK 머티리얼즈 넣을만하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솔브레인 하나 더 추가. 솔브랜드 뭐. 네, 저는 차라리 지금 관심 종목은 소재탄. 맞아요. 네, 반도체 대장주는 지금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저는 일단 삼성전자가 6만 원이 넘어가 있는 상황에서 너무 부담스럽고 맞아. 하이닉스도 비싸요. 솔직히 네. 얘기하면 비싸요. 근데 지금 이제 솔직히 얘기하면 하향 조정 별로 발표 안 하거든. 증권사에서 특히나 이런 대형주들은 절대 안 해요. 목표가 유지하죠. 웬만하면 그냥 유지야. 근데 하향이라는 거는 하방 압력이 크다라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 물량이 언제까지 털릴 것 같으세요, 하이닉스? 저는 솔직히 올해는 탈탈 털리지 않아요. 올해 내내? 네. 꽤 오래 네. 남았는데. 그냥 뭐 털리는 것도 털리는 거지만 네. 유지가 오래될 것 같아요. 저도 기억할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낮은 포복 이렇게. 군인이었어. 나 오늘은 조용히 하겠습니다. 낮은 그러니까 이 갭이 굉장히 작게 박스권이 형성이 되면서 문제는 이때 외국인이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얘네들은 우선 11월 볼 것 같고요. 네. 12월까지도 무조건 볼 거는 같아. 외국인들은 눈치 싸움 그때까지 보다가 솔직히 이제 개인의 매수세도 많이 떨어졌어. 이제 개인들이 팔기 시작했죠. 못 견디니까. 계속 물어본다니까요. 어때? 괜찮아? 괜찮아? 계속 물어봐요. 버텨. 라고 얘기는 하지만 이 개인들이 버티기에는 털리고 있다는 거죠.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외국인은 이때 더 던질 거야. 그쵸. 외국인이 그리고 이게 또 악순환인 게 외국인이 더 던지면 개인 개인들은 더 빨리 던질 네. 거예요. 분명히. 저희는 적정 가격을 기다립시다. 그러면 네. 어느 정도? 아까 12만 3천 원은 좀 오바야. 아니 11만 3천 원. 목표 주가 하향도 너무 심해. 아니 목표가가 14만 원이었잖아요. 거의 네. 2배예요. 지금 주가의 2배야. 그래도 나는 이렇게까지 하향 조정하는 거 처음 봐가지고. 그건 그렇죠. 뭐 원래 이 정도까지는 안 해서. 그러면 지금 하이닉스 얼마에 거래되고 지금 있냐면요. 얼마지? 오늘 거 한번 볼까요? 지금 오늘이 10월 21일인데요. 네, 현재 21일. 오후장에 84,000원 어,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8만 원. 8만 원? 네. 61선 아래. 네, 61선 아래 봅니다. 근데 61선 아래로 오면 이거를 들어 올리기가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제가 볼 때는 61선에서 꾸준히 갈 거예요. 꾸준히. 어차피 더 떨어지지는 않아. 그죠? 8만 원을 깨게 되면 그때는 분명 개인 매수세가 들어갈 거라는 생각이 무조건. 들어요. 그러면 실자가 보이면 바르지. 무조건. 그래서 8만. 어찌 됐건 매수는 따라올 거예요. 그 8만 원에 사서 연말까지 기다려서 내년에는 아니, 내년도 아니야. 그냥 장기 투자해. 장기 투자해. 1년 봐. 1년이요? 1년 봐. 1년? 1년 정도는 뭐. 네, 1년 봐. 왜냐면 가지고는 가야 돼요. 왜요? 확실히 노선을 정했잖아요. 디램이냐, 낸드냐. 그러기에는 네. 굳이 네. IT 대형주를 고집할 이유가 없지 않아요? 저는 필요하다라고는 생각해요. 왜냐면 SK 하이닉스가 여기서 끝날 건 아닌 것 같아. 왜냐면 디램을 줄인 돈으로 네. 어차피 투자는 계속 해야 되거든. 낸드에 뭔가 하나 또 터질 것 같아. 그런 관점에서? 이쪽에다가 분명히 투자가 또 들어가.
그럼 이때는 주가는 탄력을 받을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 들어간 거랑 네. 두 번 들어간 거랑 네. 느낌이 달라. 아. 왜냐면 원투. 당연하죠. 그리고 지금 SK 그룹 자체가 네. IPO 계속 대기 중인 거 많잖아요. 많죠. 하는 이유가 저는 여기에 투자도 있지만 분명히 이게 전체적으로는 효과를 볼 것 같거든요. 아, 그룹사 전체로. 그룹사 전체로. 네, 최태원 그러면 회장의 큰 그림이다. 큰 그림이다. 그리고 큰 그림이 이때까지 잘 통했어. 일단 하이닉스가 이 빅딜에 실패한 적이 없기 때문에 맞아요. 굉장히 자신감 있게 지금 던진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두 번의 앞선 빅딜이 성공을 했다라고 어쨌든 첫 번째 빅딜은 성공을 했으니까 당연하죠. 많이들 이야기를 하는 것 신의 한 수라고. 같아요. 신의 한 수라고 얘기를 정말 신의 한 많이 수라고 하죠. 얘기를 했죠. 네. 그래서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랜드의 앞으로의 미래의 지향적으로 볼 때. 네, 뭐 길게 네. 본다면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자, 이렇게 그러면 마무리할까요? 이렇게까지 하기에는 진짜 오늘이 원래 우리가 이렇게 밝게 찍잖아. 네. 뭐 또 우울해? 옷 색깔도 그래서 그런지 왜냐면 요새 시장 자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저 너무 힘들어서 네. 저 아침에 일어나서 원래 이제 싹 준비하고 싹 대기하고 가야 되잖아요. 안 봐요? 그러니까 저도 요새 안 봐요? 많이는 안 봐요. 침대 누워서 네. 미국장 마감 보고 다시 자요. 네, 그냥 가격 체크만 하는 것 같아. 맞아요. 어디까지 빠졌냐. 종가 어디에 맞아요. 형성을 했냐 뭐 네. 이런 것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마무리는 해야 되니까 반도체가 너무 우울하니까. 네, 뭐 마무리는 그래도 좀 깔끔하게 해야 되지 않아? 뭘로요? 뭐 할까? 반도체가 이렇게 너무 재미가 들어온다고? 없어가지고 너무가 재미가 없어가지고 뭐라도 해야 될 거는 같은데 어찌 됐건 1, 2위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계속 들고 갈 거냐 말 거냐. 근데 재미없어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얘기는 보실걸요? 들고 가야 그리고 저는 네. 내년에 이제 실적 발표하면서 분명히 투자 계획에 대해서 이제 IR에서 무언가 이야기를 하면 그때쯤 나올 다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아니면 이제 4분기 컨콜 할 때 뭔가 큰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쵸, 이번에 어쨌든 돈을 네. 어떻게, 그러니까 맞아요. 이 인수 금액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음. 대해서 분명히 질문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맞아요. 준비를 그래서 하겠죠. 그 컨콜 결과에 따라서 주가가 많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저 8만 원대 노리자. 3전이면 얼마? 삼전 지금 얼마죠? 네. 오늘 삼전- 61,000원입니다. 네. 6만 원 노릴까요? 아래? 나 무조건 아래지. 아니요, 저는 55,000원도 더 내려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무조건 사람이에요. 아래지. 근데 저도 원래 그 정도 생각했거든요. 근데 하이닉스 나오는 거 보고 조금 올렸어. 한 58,000원? 왜냐면 58,000원? 디램 가격 안정이 빨리 될 거야. 네, 그래서 저는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얘네들은 무거운 애들이라 네. 무조건 장기 투자로 생각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장기 투자자 마무리를- 화이팅 하면서 끝낼까요? 나 장기 투자자. 그러니까 화이팅 하시라고. 장기 투자자 화이팅. 화이팅. 네. 안녕.